안녕하세요. 호텔월드 김웅식 기자입니다. 람보르기니의 아벤타도르 S 모델입니다. 슈퍼카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완벽한 퍼포먼스를 발휘하는 그런 모델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아벤타도르 S의 가격이 무려 기본 가격만 6억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이게 좀 탈만한, 좀 필요한 기능들을 몇 가지 추가하게 되면 한 7억 5천? 뭐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니죠. 그리고 시승도 사실 아무리 미디어라고 해도 쉽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모델입니다. 시승을 한다고 해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모델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고가이고 또 일반적인 자동차하고 다르게 여러 가지 주행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른 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신경이 쓰이는 그런 시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슈퍼카 브랜드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하기에는 사실 시간도 부족하고요. 또 그렇게 많은 제가 상식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보통 알고 있는 어떤 상식선에서 아벤타도르의 어떤 특징, 주행 특성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페라리나 부가티 이런 경쟁 슈퍼카 브랜드 가운데에서도 가장 이 독특한 외관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전면을 보시면요, 프론트 스플리터가 이전보다 조금 길어졌습니다. 이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에어로 다이나믹 효율성, 그리고 엔진하고 라디에이터의 어떤 쿨링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 범퍼 측면에 있는 이 에어덕트도 공기 저항을 감소시키고 후류 유동을 최적화시키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전면 프론트가 이렇게 좀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으면은 공기 저항을 좀 이겨내는데 오히려 좀 손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죠. 이 외관의 모든 디자인 하나하나의 요소가 공기 저항을 최소화해서 가장 극적인 성능을 발휘하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측면 도어도 이렇게 걸링 도어죠. 타이어부터 한번 볼까요? 타이어가 지금 전륜에는 이게 20인치 타이어가 켜져 있습니다. 편평비가 30밖에 안 되니까 노면의 접지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피렐리에서 이 람보르기니의 아벤타도를 위해서 이 전용으로 개발한 타이어라고 하니까 노면 접지력이라든가 어떤 균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완벽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디스크 크기 봐. 와, 6P짜리 디스크. 디스크 크기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런 측면에 이런 덕트 같은 것도 이게 하나하나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 여기에 있거든요. 라디에이터 그릴이 여기에 있는데 라디에이터 그릴 뿐만 아니라 이런 덕트 하나하나가 엔진의 어떤 냉각 성능 또 냉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부 다 어떤 그런 공기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후면부에는 이 디퓨저도 여러 개의 어떤 핀 같은 것들을, 이런 거 보시면 이런 핀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다 이 다운포스라든가 공기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여러 개의 저런 그 수축핀 같은 것들이 이 좀 드래그를 줄이고 이 다운포스를 증가시키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남자들의 가슴을 좀 뛰게 하는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의 배기음은 저 리어 범퍼 아래에 있는 이 세 개로 분류가 되어 있죠. 저 배기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배기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슈퍼카에 또 이런 게 빠지면 안 되겠죠. 리어 스포일러, 람보르기니는 액티브 리어 윙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 주행 모드에 따라서 이 세 개 모드로 접혔다 펴졌다 합니다. 평상시에는 접혀 있는데 주행을 할 때 예를 들면 일반 모드나 또 스포츠 모드나 또 코르샤 모드나 이런 거 할 때 좀 요 접히는 어떤 정도에 따라서 모두에 따라서 그게 적절하게 이렇게 조절이 되는 리어 윙을 장착을 해놨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다운포스나 냉각 효율성 이런 것들 또 외관의 어떤 디자인 같은 것들을 조금씩 수정해서 아벤타도르 S는 기존 모델에 비해서 다운포스 성능을 한 130% 가량 향상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속으로 달리면 달릴수록 자동차가 좀 노면에 바짝 다가서는 그런 기분들을 실제 주행을 하면 많이 느끼게 해줍니다. 굉장히 좀 효율적인,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외관 디자인이 조금은 낯설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특한 그런 외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자자자. 화려하고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센터 페시아가 거의 뭐 콘솔부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항공기의 어떤 조종석 같은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죠. 이 콕핏 자체가 굉장히 좀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고 뭐 좀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차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인테리어 디자인을 갖고 있고요. 클러스터는 TFT 풀 디지털 방식으로 해놨습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오, 예. 이 센터 페시아에 보면 아벤타도르를 제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숨겨져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기능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복잡할 것 같은데 굉장히 단순한 기능들을 좀 갖고 있고요. 이 대시보드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게 드라이브 모드, 드라이브 모드를 지금 스마트 모드, 또 스포츠 모드, 또 콜샤 모드 이렇게 있죠. 콜샤 모드 같은 거는 뭐 트랙에서 좀 박진감 있게 주행을 할 때 콜샤 모드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일반 공로에서는 뭐 그냥 보통 스트라다나 스포츠 모드 정도로 주행을 하면 좀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고 모드라고 있습니다. 이고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맞춤형 세팅이 가능한 주행 모드인데요. 뭐 스티어링 휠이라든가 페달이라든가 또 엔진의 배기음 뭐 굉장히 여러 가지 퍼포먼스에 관련된 부분들을 자기 취향에 맞게 좀 세팅을 해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운전 모드입니다. 사실 이 차는 지금 내비게이션도 안 되고요. 다른 외부 기기하고의 어떤 커넥티비티 막 이런 것들은 지금 다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뭐 좀 차단을 시켜 놓은 것 같아요. 차가 이제 여러 사람이 타다 보니까 그런 기능들이 좀 복잡하지, 뭐 이렇게 괜히 잘못하면은 차에 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애플 카플레이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시트나 뭐 시트도 그렇고, 시트는 이제 완전히 뭐 고급 가죽의 뭐 알칸트라 소재로 이렇게 좀 혼용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 람보르기니 엠블럼 같은 것들도 여기 뭐 녹색이라고 해야 되나, 뭐 녹색보다 좀 옅은 그런 좀 약간 유채색 계열로 이렇게 해놔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고요. 실내 전체에 뭐 천장이나 도어 안쪽이나 뭐 대시나 뭐 여러 부분들은 가죽 소재로 다 되어 있고요. 이렇게 어떤 탄소 섬유 재질로 클러스터 하우스라든가 또 센터 페시아의 어떤 베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딱 이렇게 다 마무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냥 뭐 봐도 야, 굉장히 좀 이게 스포츠카구나, 이 슈퍼카구나 하는 느낌이 들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뭐 랩타임을 기록하고 뭐 성능이나 운전 기록 뭐 이런 것들을 트래킹할 수 있는 원격 측정 텔레메트리라는 그런 옵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말고도 람보르기니의 그 에드 퍼스넘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사양들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차값이 못해도 7억 중반까지는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7억 중반. 운전석에 앉으면 이게 거의 뭐 그냥 땅바닥에 그렇게 손에 닿을 정도로 바닥하고 거의 뭐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문, 이게 좀 도어를 닫지 않고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차가 이게 뭐 펑크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포지션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어떤 운전을 할 때 노면하고 어떤 밀착감이라든가 또 내가 느껴지는 손으로 전달되는 뭐 시각적으로 전달되는 또 몸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어떤 그런 주행의 특성 같은 것들이 그대로 피드백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운전이 재미있을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요.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좀 불편했습니다. 시트의 어떤 폭도 굉장히 좁고요. 그래서 약간 불편하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좀 뭐 한두 시간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뭐 이런 버킷이나 또 시트의 어떤 높이라든가 재질이라든가 착자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굉장히 뭔가 좀 사람을 딱 이렇게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신체적인 것도 그렇고 딱 뭐 좀 운전을 잘 할 수 있도록 딱 잡아주는 어떤 그런 기능에 굉장히 충실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오히려 굉장히 좀 안정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보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무지무지하게 그냥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뭐 내외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주행을 하면서 느껴지는 그런 어떤 주행 감성이라든가 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아벤타도르 S는 12기통 6.5리터 파워트레인을 이렇게 차 뒷공무니에 딱 달아놨습니다. 최고 출력이 740마력이고요. 이 최대 토크가 70.4kgm 이렇게 발휘가 되는데요. 뭐 수치만 봤을 때도 성능이 충분히 짐작이 될 정도로 폭발적인 어떤 그런 가속력, 가속 성능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차가 정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지금 음성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조금 불안한 정도로 운전하는 것 자체는 어떤 뭐 일반적인 자동차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런 스포츠카를 모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하면은 참 답답하다 이렇게 여길지 몰라도 일반적인 자동차하고 비교했을 때 운전하는 느낌은 정말 전혀 다릅니다. 이 바닥의 어떤 노면의 느낌 이런 것들도 그대로 다 전달이 되고요. 가속 페달의 어떤 그런 반응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뭐 직관적으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간 생소할 수 있는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h에 도달하는 시간이 2.9초, 최고 속도는 무려 350km/h까지 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큰 의미가 없죠. 지금 이런 상태로 운전을 하면서 큰 의미가 없는 숫자이기는 하지만 서킷이나 이런 데에서 아벤타도르의 어떤 콜사 모드나 또 이고죠. 이고로 자기 어떤 그런 상황에 맞는 설정을 통해서 어떤 폭발적인 가속 성능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차 중량을 보면은요, 주대형 세단하고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공차 중량이 1575kg. 그러니까 이거를 마력당 중량비라고 하죠. 킬로미터당, 그러니까 1마력이 감당할 수 있는 마력당 중량비가 2.13kg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마력, 그러니까 출력으로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퍼포먼스, 힘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여유가 넘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7단 자동 변속기를 마무리 놨는데요. 이 변속기는 50m초, 그러니까 뭐 거의 이 찰나의 순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변속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게 실제 주행을 하다 보면 이 클러스터를 통해서 이 변속기에 변화된 변속기의 이 포지션이 계속 실시간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정말 1단에서 2단, 뭐 2단에서 3단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표시가 되는데, 정말 뭐 가속 페달만 하면 살짝 밟을 때만 해도 이 토크를 팍 올려주면서 이 변속이 되는 어떤 그런 맛을 느끼는 것도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이 아벤타도르는 12기통이죠. 12V. 요즘 뭐 12기통짜리 차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죠. 근데 이 차는 이 12개의 실린더가 어떤 그 주행 어떤 여건에 맞춰가지고 뭐 고속, 저속 뭐 이럴 때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6개의 실린더가 필요할 때만 같이 12개의 실린더를 다 작동을 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싱글 클러치를 달아놨기 때문에 가속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굉장히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외곽순환도로 제가 달리고 있는데 뭐 마음대로 속도를 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어떤 그 필요한 순간에 치고 나갈 때 느끼는 그런 쾌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짜릿짜릿합니다. 그런 재미로 뭐 또 슈퍼카를 타는 거겠죠. 이 차 타이어는 피렐리의 피제로 탑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앞쪽하고 뒤쪽 타이어의 규격이 조금 다릅니다. 전륜에는 20인치 타이어, 그리고 후륜에는 21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힐 사이즈나 또 편평비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무래도 이 차가 후륜 기반으로 주행을 하는 차다 보니까 좀 뒤쪽에 좀 큰 규격의 타이어를 장착을 해놨습니다. 사실 뭐 이런 슈퍼카를 타고 공로에서 고속 주행을 한다는 것이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눈치도 좀 보이고요. 이 속도를 낼 때 나는 어떤 그런 사운드 같은 것들 때문에 좀 주변의 시선도 많이 받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금 이 슈퍼카 타시는 분들이 항상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가속, 감속 뭐 이런 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달려도 코너링이나 또 가속을 할 때 좀 보여주는 슈퍼카 특유의 그런 어떤 반응, 이런 응답성, 이런 것들에 굉장히 좀 인상적인 그런 느낌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기능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저속에서는 후륜이 이 조향각하고 이 반대 방향에 위치를 하고요. 또 고속에서는 전 후륜이 같은 이 조향각을 좀 같도록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변경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휠 베이스의 간격이 저속하고 고속에서 변화를 준다는 건데요. 그렇게 하면서 어떤 코너링 성능이라든가 또 빠르게 차선을 변경할 때 차체의 어떤 균형감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마그네 토레 올로직 서스펜션, 또 ESC 시스템, 또 일일이 또 이렇게 다 열거 하기가 힘들 정도로 이 어떤 힘든 독보적인 시스템 같은 것들을 많이 적용을 해놓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차체의 어떤 균형감 같은 것들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밟아도 제한 속도에 도달을 하기 때문에 기어 단수나 또 엔진 회전수를 이런 공로에서 다 느껴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는 거 참고를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스트라다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일반 도로에서는 스트라다 모드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스포츠 모드로 해서 더 이제 좀 경쾌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코르샤 모드,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트랙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공로에서는 사용을 하기가 조금 벅찬, 받아들이기가 조금 벅찬 모드고요. 이제 여기에 또 이고 모드도 있습니다. 이고 모드는 자기 어떤 개인의 운전 특성이라든가 또 나는 이런 걸 좀 더 서스펜션의 반응이라든가 조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하게 세팅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이제 이고 모드로 그렇게 세팅을 해서 달리면 되는데요. 이 모드 간의 어떤 변별력 같은 것들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모드에 따라서 아벤타도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 다른 모드를 경험해 보기는 사실 좀 어렵고요. 이 스트라드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레시브 댐핑을 통해서 이런 토크 배분을 40대 60으로 이렇게 좀 배분을 해서 최상의 어떤 접지력, 그리고 또 다른 모드에 비해서 조금은 수더분한 그런 승차감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를 좀 시켜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번 우르스 모델을 가지고 이 서킷에서 코르샤 모드로 한번 주행을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정말 차가 완전히 성격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스티어링 힐의 어떤 반응이라든가 서스펜션이라든가 또 이 가속 페달의 어떤 응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이 배기음의 어떤 기본적인 사운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해서 차가 정말 뭔가 이 대나무 같은 거 하나를 딱 이렇게 앞에다 놓고 휘젓는 것처럼 굉장히 딱딱한 통나무를 하나 갖고 흔드는 것처럼 정말 반응들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거는 트랙에서 어떤 콜샤 모드 같은 것들은 한 번씩 경험을 해봐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아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조만간 또 인제 스피디움에서 이 우락한 시승을 좀 앞두고 있거든요. 그럴 때 한번 또 이제 어떤 모드별 트랙에서의 어떤 콜샤 모드나 이런 차이점 같은 것들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벤타도르 나오기 전 개보부터 시작하고 그러면 이게 사실 한두 시간 갖고도 모질란 얘기가 나올 수 있지. 그쵸. 이게 시야가 너무 좁잖아. 시야가 너무 좋아. 지금 뒤에 이제 스포일러 같은 것들도 있고 또 이렇게 좀 아웃사이드 미러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좀 상하폭이 좁게 이렇게 돼 있고 또 이 윈드글라스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이렇게 낮게 이렇게 쫙 이렇게 겸사를 져서 좀 해놨기 때문에 시야가 굉장히 좁습니다. 좁은데 이런 것들도 숙달이 되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커터글라스 같은 것도 좀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차에 비해서 시야가 좀 좁다는 거지 요 시야가 좁아서 운전을 하는 게 불편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는 아니고요. 계기판 자체도
상당히 이제 뭔가 기계적인 느낌이 나도록 화려하기는 한데 조금 이게 그냥 이게 디지털보다는 약간 좀 기계식으로 아날로그식으로 해놓는 게 조금 이런 슈퍼카하고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디자인은 이게 좀 약간 그런 맛이 나게 해놨는데 좀 뭔가 좀 이렇게 금속 소재 같은 것도 좀 들어가고 이렇게 했으면은 게이지도 좀 이렇게 크게 해서 이렇게 팍팍팍 움직이는 그런 느낌들도 좀 들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디지털 방식으로 해가지고 뭐 타코메타하고 스피드메터가 이게 같이 다 그냥 하나의 사이클에 딱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런 맛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